안녕하십니까. 드림타워 함주원 이사입니다. 소액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재개발 예정지 투자 온라인 무료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정은 금요일날 오후 3시, 토요일 오후 1시 이렇게 매주 2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무료 세미나는 30분에서 40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10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희망자에 한해서 선착순으로 전문가와 함께하는 현장 임장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무료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서 돈 되는 정보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Dream Tower. 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또 인상을 했습니다. 기존의 0.75포인트에서 0.5포인트 상승이 됐습니다. 빅스텝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2.25% 기준금리가 형성이 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된 기사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기준금리를 왜 올릴 수밖에 없었는지 동시에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은 미국이죠. 미국 41년 만에 최고 인플레, 돈의 가치가 하락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연준 금리 인상 속도 낼 수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물가 상승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로 인해서 기준 금리 자체를 인상을 할 것이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죠, 바로 한은에서 기준 금리를 미리 올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 올릴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이죠. 키움증권에서 인플레이션이 당분간 높게 형성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확인한 결과 시장 평균 전망치보다 높게 나온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돈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하락이 되고 있다. 근데 여기에 미국의 물가가 폭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미국 노동부죠. 6월 CPI라고 나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동월보다 9.1% 상승했다라고 발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는 1981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8.8%를 뛰어넘는 수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1년도에 8.8%가 상승이 돼서 굉장히 높이 올랐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번에 몇 프로가 상승이 됐다고요? 바로 9.1%가 상승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41년 만에 최고 인플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경제 교과서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물가 폭등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를 왜 올려야 되냐, 물가가 폭등이 되는데 금리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국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A라는 국가에 연필이 두 자루가 있습니다. 이 국가에는 2,000원밖에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A라는 국가 안에 연필 한 자루의 가격은 1,000원이 되겠죠. 연필 한 자루에 1,000원. 그런데 B라는 국가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이 A라는 국가에 바로 10,000원을 투척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A라는 국가의 자금이 12,000원이 되겠죠. 그러면은 연필의 가격은 개당 6,000원으로 상승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그만큼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연필의 가격이 그전에는 1,000원이었지만 6,000원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금리를 왜 인상을 하느냐? 우리가 은행으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대출을 대부분 받을 수가 없겠죠. 왜? 이자 부담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시장에 돈이 풀리지가 않겠죠. 그리고 금리가 높으면은 당연히 예금, 적금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시중에 돈을 다시 은행으로 땡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중에 돈을 다시 가져오고 그리고 돈을 풀리는 것을 막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시장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나라는 왜 따라서 덩달아 올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국제 결제라든가 금융 결제의 중심축, 기축 국가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은 우리나라는 덩달아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환율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A라는 은행과 B라는 은행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둘 다 금리 자체가 1%로 동일하다라고 보면은 A라는 은행도 갈 수가 있고 B라는 은행도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A은행과 B은행이 금리가 틀리다라고 보시면은 당연히 금리가 높은 데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낮은 은행에 돈을 빼서 금리가 높은 은행으로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거를 미국과 우리나라로 접목을 해보면은 미국이 금리를 올려. 근데 우리나라는 낮아.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가 미국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달러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환율에 그만큼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고 무역이라든가 주식시장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는 덩달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0.5포인트 기준금리를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준금리 상승과 부동산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그만큼 수요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대출 이자가 올라가기 때문에 대출 받을 수가 있는 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에 침체기가 오고 거래가 줄어들고 거래가 줄어들면 당연히 지가가 하락이 된다. 이자 부담으로 인해서 주택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시장의 대세 하락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가 하락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정작 정말 지가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과거 통계를 보면 아실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법정에 섰을 때 이 변호사분들이라든가 판사분들이 과거 판례를 보고 설명을 합니다. 그만큼 통계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거 통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10년치의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시면은 파란색이 나와 있죠. 파란색이 바로 기준금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여기 주황색 그래프가 매매, 말 그대로 부동산 지가가 상승이 되고 하락이 되고 있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2010년도 그리고 2021년도까지 약 10년치의 그래프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위쪽보다는 아래쪽 내용, 이 빨간색 박스로 제가 묶어 놓은 이쪽 부분을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 눈여겨 보셔야 되냐? 여기 보시면은 기준금리가 쭉 올라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부동산 지가 상승폭을 보게 되면은 올라가면서 하락기에 접어들었다가 어떻게 됐죠? 바로 폭등이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락기에 접어들었다. 역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하락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됐죠? 바로 상승폭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벗어났죠.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지가 하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지가는 상승이 된다. 지가가 상승이 되는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이다? 바로 수요. 그 다음에 공급.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이 되고 하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아니면은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 정책, 세금 이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인가 공급을 만드는 정책인가 요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가 많다. 당연히 지가가 상승이 되고 아니면 반대로 공급이 많다. 근데 수요는 적다. 그러면 당연히 지가는 하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게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은 대출 이자 때문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주택을 매수하시는 수요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공급이 부족하다. 그럼 지가가 상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2010년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공급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2010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공급이 부족하죠. 적정 수요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쪽이 적정 수요의 공급량이 필요한 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급량 2010년대에 보면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적정 공급량보다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가가 폭등이 됐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가 상승이 되더라도 지가도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기준금리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어지면서 이 가격 자체도 어느 정도 하락기에 접어든 것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 자체가 너무 오랜 장기간에 이어진다면은 그만큼 수요 자체를 떨굴 수가 있습니다. 수요 자체가 떨어진다면 당연히 지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지가 상승 하락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시기 때 여기 0.5포인트 조금 위에서 상승이 됐고, 하락폭을 보면은 최대 하락폭이 지금 0.5포인트 조금 아래까지 내려갔습니다. 최대 하락폭을 봤을 때 그렇게 심하게 하락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자체가 거의 보합세로 가다가 살짝 올랐습니다. 살짝 올랐다가 다시 보합하다가 다시 오르고 쭉 가다가 쭉 내려오는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면은 매매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가 거의 들쑥날쑥합니다. 들쑥날쑥한데 여기 기준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여기도 덩달아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보합했을 때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추세, 그리고 기준금리 자체가 쭉 내려갔을 때 지가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맞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지가가 하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은 맞습니다. 하지만 맹신할 필요는 없다라는 점입니다. 정작 중요한 거는 기준금리가 아니라 바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가장 중요하다. 부동산 정책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급 대책 발표를 했죠. 그리고 세금적으로 완화를 계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급량을 계속적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지가가 하락이 되는 부분이 있고, 대출 규제,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요런 게 겹치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이 하락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계속적으로 하락이 되느냐? 그게 아니죠. 상승기에 또 접어드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하락기에 접어들었을 때 오히려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부동산은 상승기에 접어드는 때가 분명히 100% 옵니다. 과거 토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과거 IMF 시기라든가 아니면 금융위기 터졌을 때 그때 주택을 매수하신 분들 어떻게 됐죠? 위기가 닥쳤을 때 오히려 매수하셨던 분들이 큰 자산을 모으셨습니다. 이런 시기가 왔을 때 오히려 기회로 보시고 주택을 매수를 하시는 게 오히려 지가 상승이 이루어졌을 때 더 큰 폭의 자산을 증식하실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0.5포인트 상승이 되면서 기준금리 2.25%입니다. 그만큼 대출 이자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기회로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여러 보도 매체에서 나오는 뉴스 기사라든가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